개혁성, 선명성, 투쟁성에서 가장 선두에 선 민영배만 같아라 1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말 들으면 쑥스러우십니까? 네, 많이 쑥스럽죠. 받아들이십시오. 자,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자, 민영배 의원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시작할게요. 다른 서설 없이. 오늘 이재명 대표 단식 20일차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3시 반부터. 조금 전에 네. 방문을 했고, 이제 뭐 그 병성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카메라가 비공개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랑 면담을 한 뒤에 이제 나중에 저 윤건영 의원하고 김영진 의원하고 예, 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이제 뭐 내용 그렇게 크게 나올 건 없죠 사실은.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네. 눈빛을 주고받고 아주 한두 마디를 천천히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 단식은 좀 중단하시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실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제 감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중단할 명분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랄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태도도 될 수 있고. 네. 그러면서 당연히 누구나 다 이재명 대표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제가 지난 토요일에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동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 응답이 한 1600개 왔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제일 먼저 이재명 대표를 살려야 한다, 지켜야 한다, 건강을 챙겨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건강을 챙기는 것이 그렇게 건강을 챙길 만한 상황이 주어지지 못하는데, 즉 단식을 중단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데 이 대표가 쉽게 중단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어디 방송에다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흘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늦게 이렇게 저희들이 거기 앞에 단식장 앞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심야에 잠깐 이렇게 화장실을 다녀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좀 뭐 부축은 아니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좀 동행을 했는데 들어가서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겨우 저한테 이제 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걱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건강 걱정을. 그러니까 아니 다시 덮으려면 뭐 하려고 파헤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 의지가, 결기가 대단하구나. 그때 저한테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오죽했으면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죽했으면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1년 된 시점에서 했거든요. 대표된 1년 된 시점에서. 그래서 이 단식 21차가 보통 생각하면 너무너무 지금 많은 건데, 그리고 정말 무리죠. 위험하고. 그런데 이 의지가 문재인 대통령 뭐 건강 걱정 때문에 꺾일까? 이걸 접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본인에게는 힘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진영을 떠받드는 두 명의 인물이기 때문에 큰 힘이 되죠. 엄청 힘이 되는데 문 대통령 방문으로 단식 중단하기는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정치인 최장기 단식이 돼버렸거든요. 여야를 떠나서. 그런가요? 네. 아닌데? 그것보다 더한 경우는 저는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뭐 저 옛날 YS만 해도 23일, 25일 물론 이 병원에까지 가서 한 거지만 그런 게 있고. YS는 기호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천정배 의원도 여기서 한 20 며칠 했어요.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국회 제1장 지도자가 한 단식으로는 가장 장기로 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하죠. 참. 아니 그런데 정말 걱정이에요.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일정한 정도까지는 버티다가도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임계치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회복이 정말 힘들어서 그 살아있다고 해도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몇 번을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자꾸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점체로 굽힐 것 같지가 않으신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다고 우리들 입장에서도 답이 없는, 출구가 없는 단식이 그러니까 돼버리기 이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부재, 그러니까 검찰의 통치만 있고 수사권을 위한 이른바 지배만 있고 정치 부재 현장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극적으로 맞죠? 보여주는 맞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 요구에 대해서 뭔가 반응이 있어야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집권 여당 쪽에서 자, 민주주의 훼손하고 이거 사과해라. 사과 왜 못합니까 그걸?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반대 의지를 좀 천명을 해주라. 그거 왜 못합니까? 아, 그리고 국정 쇄신해라. 그거 왜 못해요? 다 자기 정권에 필요한 일이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거 왜 못하는 건지. 이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정치는 없고 일방적인 지배와 권력의 횡포만 남아서, 그래놓고 나는 그 국민의힘 보면 정말 답답해요. 이거를 자꾸 탓을 전 정권 탓하고 야당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반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권력 노릇만 빠져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답을 하나 드렸어요. 국민들이 이미 드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정치하면 안 정치부자라고 되는 하는 거면 국민들의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하잖아요, 지금. 자, 그럼 이야기 좀 진척시켜 보면, 문 대통령 이야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면 다시 이 방송 중에 알려드리고요. 다음에 어쨌건 단식 19일차에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150쪽짜리. 증거는 없는. 구속영장이 150쪽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처음 들어봤는데요. 모르겠어요. 큰 사건이 또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정치인들을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구속영장은 저는 하나도 새삼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딱 예상했던 대로예요. 예상했던 대로. 정말 딱 예상했던 대로. 한치도 오차 없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거는 정적 제거,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작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 검찰의 쿠데타가 이제 연성 쿠데타죠. 무기 들고 나온 건 아니니까 네. 제도를 가지고 하고 법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지난번에 총리가 그 바이더로 오브더로 얘기하던데, 오블로라고 하던데. 저거 좀 로라고요, 로? 로래 로. 아, 그래서 내가 그 처음에 못 말린 거 했어요. 그거 뭐 영어 쓰는 거 원래 왜 이렇게 이 정부가 헌재에다 신청할 때도 바이더로라는 영어 표현을 썼어요. 법에 의한 통치. 이거는 오블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이 통치하는 것과 법에 의한 통치는 너무 달라요. 법을 가지고 지배를 하는 것이 바이더로는. 바일로는. 그건 뭐냐면 검찰이 법이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해서 통치와 지배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법을. 오블로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오블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궁금하신 분들은 근래에 나온 그 조국 전 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이라고 있어요. 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저기 있습니까? 제가 근래에서 그걸 좀 봤는데 잘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군사 쿠데타가 쭉 진행되고, 아니죠, 검사 쿠데타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번 우리가 막을 기회가 있었어요. 1단계가 지난 대선에서 완성이 됐죠. 그리고 지금 2단계 완성까지 가야지 완전히 재생산 구조를 갖추는 완성 단계에 간다고 보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지금 내년 총선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재명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 그 박균택 변호사가 와서 저희 의원총회 와가지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변호인으로 갔잖아요. 조사할 때도 그렇고 입회 변호인으로 갔었는데 보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새로운 증거가 없대.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 수원 지금 나오면서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증거가. 그래서 물어보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구속 수사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수사하고 기소하면 돼요. 구속 기소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소를 하면 될 건데. 이 사람 무죄 추정의 원칙도 없어.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으로 가는 길목에 가장 큰 자기들의 장벽이 지금 이재명 같으니까 이걸 정치권에서 제거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지금. 2년 넘게 이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대장동 수사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그 증거가 안 나오니까 정황만 만들어요. 압박해가지고. 그럼요. 네, 근데 그게 전부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이런 걸 떠나서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하면 그 중대성은 뭐냐면 야당 대표로 있는데 국회의원이기도 해서 구속시킬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정말 증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 세 가지가 전부 성립이 안 되는데 영장부터 치고 보는 그러면서 증거가 없다 보니 150쪽짜리 영장을 내미는 이 상태가 지금 계속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또 뭐 요즘에 별명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한동훈에 대해서 잡놈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잡범 아니고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정치잡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정치잡범. 잡범이란 이야기를 하는 한동훈을 사람들이 잡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잡범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잡것이라고 안 하고요? 잡것. 네, 잡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오늘 봤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국회에서 한동훈 잡는 건 그래도 뭐 민영배, 김민석 정도는 잘 잡았다는 평이 나와요. 서로 대할 때. 아이고 뭐 잘 잡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최근에도 나도. 지금 기사화가 많이 되지요. 사실은 민영배 의원님 말씀이. 조금 네. 뭐. 네. 이번에 뭐라 그러셨죠? 한동훈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요. 전에부터 제가 쓰던 표현인데 하도 상황하고 맞질 않아서 사실은 제가 세게 비난을 할까 하다가 그냥 좀 맛이 좀 같다. 그런 맛이 같다. 예. 맛이 같다. 맛이 같다는 게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자, 검사로서 맛이 같다. 검사였을 때 맛이 같다가 정치검사였다는 얘기고요. 자신은 부인하죠. 그 다음에 장관으로서 맛이 갔어요. 지난번에도 저 탈당한 거 가지고 그래서 검찰 수사권 축소한 거 가지고 헌재에다가 했는데 기각됐잖아요. 그 기각될 줄 모르고 했겠어요. 그런 사건이 기각된 게 몇 번 있었는데 알고 한 거예요. 그 수백 쪽짜리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맛이 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요새 맛이 간 건 뭐냐면 정치 발언을 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와 억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발언을 진짜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아냥이나 조롱이나 무시나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니 어제 그 영장 쳐놓고 거기다 대놓고 자회 단식 자해? 그 다음에 뭐 잡범들? 맛이 간 거잖아요. 한동훈은 그 행정부의 위상은 윤석열이나 한동훈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전혀 오블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면서도 마치 중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가이드라인 만들어주면 검사들이 수사를 유죄 만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처량해요. 윤석열 그리고 특히 한동훈과 그 지지 뭐 같이 일당 그 검사들이 근데 후배 검사들이 그거 보고 뭐 배울까요? 그리고 후배 검사들이 지금 다 잘하네 그럴까요? 저는 그 뒤 비하인드를 듣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얘기 좀 해주세요. 수사 검사들 중에 이재명 대표 관련한
소위 이제 피의자 피고인들한테 양다리 놓는 검사들이 일부 있다고 해요. 죄송하다. 죄송하다. 뭐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옛날에 군사독재 때도 교도소나 검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참 내가 이거 못할 짓 하고 있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 분들이 있었죠. 자, 예. 그러면 지금 이런 방송 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새날 뭐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많이 보는데 근데 검사들도 자기들도 색출하지 않을까요? 누가 그런 말 했는지. 뭐 고도의 갈라치기일 수도 있고. 저는 제가 처량하다는 게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도 다녀오면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한번. 아, 정말 금방 이 진실이 금방 드러날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역사가 금방 심판할 거잖아요. 국민들이 금방 다 알아보고 있잖아요. 국정 지지율이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국정 부정평가가 60% 안팎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즘요, 영남 쪽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민주당 입당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그게 그 괜히 나타나는 현상이겠어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지금 당원이 70만 명대로 내려왔는데 80만 명에서. 아, 예. 근데 수도권과 중도층은 줄어들고 아, TK의 강성 지지층만 많아졌더라. 그렇죠.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현실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총선 전략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내년 총선 전략이 뻔하다니까요. 너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자기들 내부 지지층 세게 뭉친다. 30%. 그다음에 정치 혐오증 불러일으키고 민주당 분열시켜서 투표율 떨어뜨린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다 그러잖아요. 투표율이 60% 밑으로 확 떨어지면 자기들이 이긴다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수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넘어갈까요? 에휴, 안 지금이라도 넘어가죠. 아니 오죽했으면 얼마나 말이 안 통하고, 물론 이건 민주당 내부를 향한 것도 있는데 대표가 단식을 저렇게 20날째 하고 있겠어요. 오죽했으면. 아니 그리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만약 제정신인 정치인들이라면 아니 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아니 협치란 말을 꺼내지 말든지 해보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정말 무도하고 비정하고 정치를 모르는 예, 몰라도 알겠습니다. 삼주도 아니야 이건 저질 정치. 뭐 윤석열 해외 나가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이 한 말이 해외 나가는데 돕지를 못할 망정 이런 표현을 써요.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 아, 자 그렇다 치고요. 거기는 그렇다 치고. 근데 지금 체포동의안이 지금 21일 날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자기들 다 계획한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전자결제가 불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네요. 뭐냐면 저 문재인 정부 때 권성동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네. 그 전자결제,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은 전자결제로 안 된다라고 해서 안 했던 그 선례가 있거든요. 어쨌건 간에 전자결제를 해서 21일 날 결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보다 더 정치를 많이 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구속되는 상황이 온다면 민주당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나는 부결시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게는 체포동의안 우리 그 불체포 특권 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31명과 크게는 167명이 모두 운명이 걸려 있는 이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언론들 보도는 부결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167명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투표 보이콧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근래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걸 가결시키자고 하면 그게 민주당이냐? 그 민주당 당원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이죠. 그 같이 민주당 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이죠 지금. 그래서 전에 이제 주를 이뤘던 게 뭐였냐면 어제도 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당당하게 나가서
나를 가결시켜라. 나를 가결시키라 한 다음에 당당하게 나가서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재요. 참 기가 막힌 게 아니 그럴 만한 사안이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왜 그 투표 강요 행위 특히 민주당한테 검찰이 주문하는 대로 요구대로 검찰 요구대로 하자는 게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첫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자주 요즘 쓰는 편인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당하고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회복해서 오면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게 잘 차단을 해야죠. 그러려고 경찰이 있는 거고 그러려고 대문 있는 건데 자 저는 이거는 투표 강요 행위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왜 아까 그 박경택 변호사가 안 한 이유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 똑같더라고요. 정치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증거도 없는데 구속할 사유가 없는데 증거를 인멸합니까? 도망갑니까? 불구속 수사하면 돼요. 거기다가 비회기 중에 오면 나가겠다고 했는데 꾸역꾸역 회기 중에 그것도 정기회 중에 이 임시회면 중간에 멈출 수라도 있는데 정기회는 멈출 수도 없잖아요. 그때와 이거는 명백하게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쿠데타를 완성해 가려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검사예요? 검찰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저는요 여기 가담한 검사들 각오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희들이 검사 탄핵 하나 지금 4시에 발의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오느라고 같이 못 갔는데 발의하고 왔거든요. 검사 탄핵 예.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 그 자. 비리 검사 5명? 손준수 아니요 아니 그러면요. 또 뭐 누구 해가지고 그동안 위법 불법인 검사들 할 건데 뭐 그제 그 비상총회 할 때 결의사항 중에 하나잖아요. 문제가 있는 검사들을 탄핵한다. 예.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오늘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투표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투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투표하자고 하거나 가결시키자고 하는 거, 가결시켜서 가서 무슨 뭘 어쩌고 하자 이거는 그건 민주당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게 하나 있죠. 검찰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결시키자라고 하는 주장이 더 이쪽에선 더 대세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아니 처음에는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부결이 아니고 투표를 보이콧을 하면 계속해서 올라온다라는 그 논리여서 한 방에 부결시키자라는 논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뭐였냐면 한 방에 부결시키자 오케이 그렇게 가려고 해요. 뭐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가서 당당하게 저는 거기다 왜 당당하게란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당당하다는 거죠? 검찰 시키는다는 게 당당한 거예요? 그럼 굴종적인 거죠. 그리고 검찰 논리에 그대로 빠져드는 건데 저는 거기 들어가지 말자는 거고 그나마 그냥 한 방에 부결시켜서 끝내자. 이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부결시킬 방법이 뭐냐. 이 대목이 지금 정확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부결시키는 방법이. 저는 그래? 다시 뭐 다음 본회의 때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이 9월이잖아요. 10월은 뭐 본회의가 없으니까 국정감사를 하니까 그럼 11월쯤 될 거예요. 그때 검찰이 또 그리고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장이 상정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아니 투표를 안 하겠다는데 왜 상정을 해요? 의장이? 투표 안 하겠다는데 절반 넘는 숫자가 투표를 안 하겠대요. 왜? 투표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건방지게 어디다 대고 검찰에서 수사하는 검사들이 300명 국회의원들한테 국민의 대의기관에 대고 이거 투표하세요.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바이더로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일장일단 있어 보이는데 명문상으로는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투표하지 않는다. 예, 맞는데 그러면 그 빨리 끝내자고 해서 투표를 한다고 해봐요. 어떻게 하죠? 투표를? 그러니까 일단은 당원들 국민들 여론전으로 압박하는 방법밖에 지금 뭐 사실 없는 건데
왜냐하면 저 찬성을 가결을 누릴 사람들에 대한 압박인데 예를 들어서 검찰이 선택기를 줄여주는 측면도 있긴 하죠. 뭐냐면 어차피 그쪽은 꽃놀이표란 말이에요. 가결이든 부결이든 직원들 패가 있는데 검찰이 선택지 아예 부결 시켜놓고 요 이슈를 짧게 끝내는 방법이 더 현명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 그런 이야기가 예, 대세가 됐어요. 빨리 끝내자. 그리고 사실은 그 무슨 체포 동의안, 그러니까 이 불체포 권한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대국민 약속 얘기하거든요. 아 진짜 좀 웃기지 좀 마라 그러세요. 그게 성립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고 이거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명백하게 경찰의 정치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게 명백한데 그걸 어떻게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게 그 논리가 적용될 상황입니까? 아, 그러려면 진짜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면 비회기 중에 청구하면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표한테 무슨 나를 가결시키라 해갖고 가자고요?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검찰이 그 논리에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그런 일을 분위기는 바로 코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딱 한 가지만 합시다라고 하는 게 대세인 것 부결. 같습니다. 예? 부결이죠, 부결. 부결시키자. 다만 부결시키는데 방법이 어떻게 하지? 해서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혹시라도 투표를 진짜 했을 때 저는 투표를 안 할 건데요. 투표를 했을 때 해도 기권할 건데 했을 때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해서 이 분위기를 쭉 만들어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전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검찰이 저렇게 무도하게 나오니까 볼 것도 없이 부결 이런 의원들이 많아졌어요. 다른 논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지금 분위기상은 그런 거죠 지금. 분위기상은 그렇습니다. 분위기상은 대세라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150석 그러니까 부에 던진 사람들이 150석 정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최강욱 의원 측 산실에서 지금 298명, 297명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49명이 찬성을 해야 되죠. 가결 동의를 해야 자, 되죠. 그럼 어쨌건 간에 저는 이렇게 그거는 생각해요. 모두 출석했다고 했을 때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는 의미라기보다 독재 시대에 민주당 대표를 지키자는 대의로 가야 된다. 일단은 내용은 떠나서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를 지키자가 돼야지 네. 이재명을 지키자가 아니에요. 네, 예. 네. 그 다음에 뭐 이재명을 지킬 수도 있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저런 분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독재에 맞선 민주당 대표를 지키자라는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자유투표를 해가지고는. 보이콧 하자 이러고. 그럼 그래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냥 정족수를 채워주고 투표장 안에 투표가 무효가 되도록 그냥 투표는 안 가고 그냥 본청 안에 그냥 그 본회의장 안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하는 방법도 있죠. 뭐 굳이 나오는 게 그렇게 그러면 투표장에 안 가는 것도 방법이죠. 지금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좀 어렵네요. 이 부분은. 내일 의원총회를 해서 거기서 아마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상은 뭐 박강원 원내대표 등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해도 투표는 자유투표니까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죠. 네. 만약에 나는 기어이 가결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결하자고 하거나 가결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없다고 봐요. 그 정도 내놓고 할 수 있는 영단은 내놓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죠, 사실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혹시 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른다 해서 대비를 하는 거죠. 나라가 워낙 엉망이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하려는 분위기의 사람한테 그 분노가 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아무도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론 반대하거나 어제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당당하게 가서 나를 아니 뭐 죄가 없다면 가서 증거가 없다면 가서 영장 실질심사하면 보나마나 심사하면 기각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갔다 와라. 그런데 저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좀 가서 어떻게 좀 멱살이라도 잡고 좀 이렇게 입 닥치게 좀 해주세요. 악을 쓸 틈이 없어가지고 악은 못 썼는데 아니 왜 정치 검찰이 검찰 독재 정권이 하자는 대로 하냐고요. 다른 거 다 놔두고 왜 하자는 대로 해요. 참 아이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전제가 틀렸는데 그게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이롭게 하는 검찰하고 같은 논리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총선도 코앞에 있겠다. 당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용서 못한다. 결국 윤석열 정권 덮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로는. 만약에 자유투표로 갔는데 혹은 당론으로 투표로 갔는데 가결이 가령 149명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 순간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문제는요. 안 가게 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의리기 때문에 갑한테 엄청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은? 그럼 우리도 이제 국회에서는 갑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되치기라고 하는 건 어제 박광호 원내대표의 뭐 교섭단체 연설도 보면 굉장히 발언이 셌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때렸죠. 네. 풀파워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한독수 해임 건의안인데 네. 나는 그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임 건의안을 던져서 받을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윤석열이. 받을 리가 없죠. 네. 받으면 굉장히 자기들한테 유리해질 거예요. 원래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야, 저러다가 말이야 갑자기 단식장 찾아가고 총리 해임하고 장관들 많이 바꾸고 이러면서 자 저희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야 이렇게 나오면 어쩌냐. 그게 우리한테 이거 큰일인데. 근데 저는 그렇게 나오면 비로소 정치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경쟁을 제대로 또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럴 것 같지가 않죠 아마. 야, 그러려면 이렇게 안 했죠 지금까지. 저는 지금 이제 정치 일정상 이재명 대표 동의안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도적으로 이겨버리고 네. 그러면 결국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예. 민주당의 배신자들 이놈들 총선 때 출마시키지 마. 공천 주지 마라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본인들도 지금까지 뭐 반명 비명이라는 이미지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모른다면 저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의도 이 국회에서 보니까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어제 저녁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잠깐 그 설명을 해주는데 그저 저녁에 아 도대체 왜 이렇게 국회는 특히 우리 당이 이렇게 다수당인데 이렇게 어렵답니까? 그랬더니 이 얘기하대요.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을 보는 게 아니라 주권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 당원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의원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중동도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분들도 있다 이거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는 분들의 어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일부는 극히 일부는 뭐냐면 그는 자기 불안이에요. 자기 정치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당당함이니 떳떳함이니 뭐 이런 걸 내세워서 뜬금없이 당의 분열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리고 모르죠 속으로는 저 이재명이 무너져야지 내가 안전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아주 있다고 해도 한두 명이겠지만 근데 지금은 어쨌든 분위기가 이재명을 가결시키자. 이재명 대표의 체포당에 오면 가결시키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안 보여요. 설령 마음속으로 그렇게 갖고 있더라도 그 말 쉽게 못하죠. 제가 그러면은 이제 뭐 유도 질문일 수 있는데 예. 한독수 해임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주당 어떻게 할 거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한테. 한독수 해임 건의안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러면 한독수 해임 건의안이 안 받아들여질 걸 알면서 저걸 건 이유는 뭘까요? 아니죠. 그렇게 일단 요구를 하는 거죠. 요구는 다음 싸움을 하기 위한 그렇죠. 명분이고 명분 쌓기, 전제죠. 예. 빌드업. 예,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럼 한독수 이제 한독수 탄핵?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장관들 몇을 그렇게 날릴 수도 있고요. 그래봐야 뭐 또 저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고 뭐 아웃될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수사권 가지고 장난치는 이 검사 집단, 그러니까 정치 검찰 제어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계속해 갈 거고요. 그래서 오늘 시작했다니까요. 검사 탄핵 발의했어요 오늘. 지금 했겠네요. 4시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제출했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101명인가 뭐 해가지고. 저번에 이동관 청문회 때 네. 모든 국민과 언론인들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시키면 안 된다. 근데 결국은 시키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차원에서 이게 어차피 윤석열이 임명할 줄 알고 덤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적격으로 반격이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선 민주당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쯤 되면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도 그냥 지나갈 수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결의를 해놨잖아요. 5개 항을. 그 결의대로 갈 수밖에 없죠. 오히려 더 세지겠죠. 이제 요구가. 그리고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가겠죠. 뭐 우리 의원님이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치신 분이니까. 제가 외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외쳤잖아요. 시민들이 그렇게 말하고 한다고 제가 정확하게 전달했죠. 조중동 보고 있나?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솔직히. 아니 시민들 정서로는 이미 탄핵이야. 그렇죠. 아니 60%를 지금 1년 넘게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육할이 국민들이 육할이 아니라고. 박근혜 탄핵 때랑 지지율이 똑같습니다. 아니 뭐 제가 그 얘기 할 것이 없이 심리적으로는 이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의 일종의 시나리오 같은 건데. 근데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형식 논리상 탄핵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 이러고 그러니까 있는 거지. 이게 있잖아요. 민주당 의석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야 그러면 좋아. 발의하자 발의.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놓고 총선을 치르자. 예, 여기서 또 논란이 있죠. 야 그게 총선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분들부터 그래야 총선을 이기지 이런 분들까지. 그게 뭐냐면은 예. 지금 제가 이 촛불 시민들이나 민주당까지 다 같이 이렇게 겹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탄핵은 민주당만으로 시키는 게 아니니까 시민사회라든지 뭐 제 언론 하다못해 100만 200만씩 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까지 모두가 결합해가지고 탄핵을 걸고 국민의힘에도 반윤 비윤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공천 탈락 예상자들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끌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는 오늘날 이 상황이 정말 대형 야당 예전에 정말 압도적인 여당,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가진 여당이었는데 이 민주당이 정말 핵폭탄급 최소한 ICBM급 미사일 가지고 상대방을 제어를 못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정말 쪽팔리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이 정도 됐는데도 계속 그러면 시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이 분노가 폭발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이 이런 경우에는 아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다. 계속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면 민주당으로서는 180석 혹은 170석 과반, 절대 과반 의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
이런 기조가 잡힐 수밖에 없죠. 문제는요. 예. 실제로 탄핵을 시키냐 안 시키냐는 두 번째 문제고, 탄핵 의지가 있느냐? 네, 민주당 자체에서 그런 분노를 모아내서 조직화하느냐? 그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큰 게 하나 터졌을 때 그때 탄핵을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계속 밀리기 시작하니까 특정 지점에서는 끊임없이 밀리는 느낌에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거죠. 이 검찰의 이 연성 쿠데타를 그렇게 밀려왔다니까요. 조국 장관 때부터 그때 제압할 수 있었잖아요. 검찰 수사지휘에서 멈춰, 안 멈춰, 사표내 다 받아. 그래가지고 근래에는 한동훈 시행령 통치한다고 시행령 가지고 장난칠 때 법무장관 딱 탄핵했어야 돼요. 그때 확 눌러놔야 되는데 이걸 또 무슨 뭐 저쩌고 핑계를 대다가 지금 검사 탄핵도 시작을 오늘 했는데 걱정인데 그런데 원래 오늘도 아니 체포 동의안부터 처리하고 그다음에 검사 탄핵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도부에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더니 그래서 오늘은 원래 그 검사 탄핵 촉구 기자회견 결의대로 하자라고 촉구 기자회견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는 오전에 그냥 발의 기자회견 하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분위기가 안 되니까 촉구 기자회견 하려다가 발의 기자회견으로 다시 갔는데 지도부가 어쨌든 그런 데 대해서 동의를 해준 거거든요. 굳이 당론 발의하지 않아도 그냥 발의하고 나면 그러면 당론으로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압력이 센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지도부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문제는 피리 몇 마리 잡겠다는 것보다 이게 한독수 해임 건의안이든 검사 탄핵이든 빌드업해서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추후에 마지노선으로 써먹으면 되는데 또 이전까지 180석 갖고 밀렸던 것처럼 계속 밀릴까 봐에 대한 걱정이고요. 저는 그게 탄핵이라는 시점이 지금 당장 뭐 탄핵 발의가 되고 이거 탄핵된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그 어떤 계획표를 갖고 그 계획표 상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정치 있잖아요. 규탄한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지점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우리 지지층 시민들 국민들이 지금 갈구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갈구를 민주당이 잘 받아 안으면 내년 총선 승리해서 저 2단계 검찰 쿠데타 완성을 저지할 거고 그걸 막아낼 거고 그걸 못 받아 안으면 예, 저는 패배해서 오랜 동안 저들의 지배하에서 고생을 좀 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행사를 가셔야 돼서 예, 정시 퇴근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자, 예. 여러분 민영배 TV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영배 의원이 가장 선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방송 나오시면은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다른 뭐 분들은 조심까지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니지만 조심까지는 아니지만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예. 할 수도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뻥을 치거나 그러지는 그렇죠.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영배만 같아라 11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